나는 거의 평생을 학교에 적을 두고 살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방과 후에 스포츠카 정비공으로 잠시 일했던 것 외에는 여름에만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었다. 제대로 된 취업 면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앨런은 학과목 담당자와의 미팅을 주선해주면서 대학에서 어떤 직급으로 학생들을 가르칠지 의논해보라고 했다. 인터뷰 당일 나는 평소처럼 청바지에 청윗도리에 샌들을 신은 채로 나타났다. 시내에 있던 구 산타페 캠퍼스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풍을 자랑했지만 앨런이 총장으로 취임한 새 캠퍼스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학과목 담당자는 내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나는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머릿속 목소리에 대해 내가 알게 된 것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쉴 새 없이 떠드는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내면의 훨씬 깊은 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등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돌고 있는 자그마한 행성 위의 존재들이므로 이 여정을 즐기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주고 싶다고도 말했다. 놀랍게도 담당자는 그런 커리큘럼이 가능한 수업이 하나 있다며 사회과학 인문 수업을 가르치면 되겠다고 답했다. 신입생 필수 과목인데 수업의 3분의 1을 맡아야 강사 한 명이 모자란다고 했다. 3분의 1을 맡아야 할 강사 한 명이 모자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수업을 가르치면 비전임 강사 자격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담당자는 공식 개교일은 9월에 첫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었다.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상황이 아닌가. 맨 처음 삶은 내게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을 보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할 일까지 챙겨주었다. 이 모든 일은 저절로 펼쳐졌다. 나는 그저 흐름을 탔을 뿐이다. 나는 다가올 9월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한 반의 학생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에게조차 가르쳐 본 적이 없었다. 내 개인적인 자아는 이 모든 일에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 기본 원칙을 하나 세웠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업에서 가르칠 내용에 대해 일절 생각하지 않겠노라고 마음먹은 것이다. 나는 마음을 완벽하게 비운 채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나는 온전히 영감으로만 써내려갔던 보고서 같은 일이 첫 번째 수업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랬다. 일단 수업에 들어간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지켜볼 계획이었다. 외부 세계의 일이 끼어들면서 조금씩 내 시간을 갉아먹기 시작하자 내 땅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든 찾아냈다. 혼자만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말이다. 샌디 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불교 명상에 조예가 깊고 숲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던 그 여성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어느 날 불쑥 나타나 내 부지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싶은 마음이 다였던 그녀는 내 사생활을 지켜주고자 노력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내 부지 끝자락에 텐트를 치고 명상을 해도 되겠냐고 묻기 전까지는 말이다. 허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명상하고 싶다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겠는가. 급기야 그녀는 일요일 아침마다 딱 1시간만 같이 명상을 해도 되겠냐는 대담한 제안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머릿속 목소리가 그 말에 너무나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샌디는 일요일 오전 명상 시간에 친구들을 몇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명이었던 것이 6명으로 늘었고 나중에는 10명이 되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사람들을 막을 권리가 없었다. 손님들이 아래층에서 만나는 동안 나는 위층에서 계속 명상을 하고 있을 때도 많았다. 그러니 미키네에서 열리는 일요일 오전 명상 모임은 1972년 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통은 매주 일요일마다 4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한편 여름이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 여행 준비를 슬슬 시작할 때가 되었다. 3, 4주간 밴에서 캠핑하면서 영성 공동체의 생활을 하다가 개강일에 맞춰 집에 돌아오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운전하여 가면서도 명상일과는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까지는 대략 열흘 정도 걸렸다. 도착한 그곳은 탁 트인 넓은 땅에 작고 소박한 오두막이 여러 채 서 있는 매우 시골스러운 분위기의 공동체였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박한 촌사람들처럼 보였고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등록하는 도중 나는 침묵 수행을 원하는 사람에게 배포되는 특별한 이름표를 보았다. 어차피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 친구를 사귈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내면 작업에 방해만 될 터였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선택한 이번 여행을 한층 더 엄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완전히 침묵하기로 한 것이다. 사원 근처에 마땅한 캠핑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제일 가까운 비포장 주차장에 밴을 주차했다. 그곳이 몇 주간 내가 생활할 보금자리였다. 자리를 잡은 뒤 나는 사원으로 가서 오후 일과인 요가와 명상을 했다. 혼자 있는 삶이 익숙하기는 했으나 이곳에서의 생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금세 들었다. 여기 사람들은 내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이해했고 그래서 내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일주일에 3차례 계속해서 단식을 했고 샐러드를 먹을 때는 언제나 혼자서 먹었다. 이처럼 사교적으로 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저녁 사원에서 열리는 명상 프로그램과 챈팅 프로그램에는 참석했다. 사실 내가 동양의 챈팅을 처음 접한 곳이 바로 이 사원이었다. 나는 침묵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챈팅을 하지는 않았지만 방 안의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나머지 기간 동안 나는 아마 계속 그렇게 생활했을 것이다. 내가 꿨던 그 꿈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나는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아니었고 설령 꿨다 해도 그리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경이롭고도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집중한 채 걷기 명상을 하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을 온전히 의식하며 나는 동굴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별일 없이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내 앞에 펼쳐진 어둠 속으로 계속 전진했다. 곧 주위가 매우 컴컴해졌다. 나는 동굴 옆에 걸려있던 나무 횃불을 집어 불을 붙인 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동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더욱 희박해졌다. 거기에는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한 목적의식이 존재했다. 내가 찾던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이 미지의 동굴 끝까지라도 들어가겠노라고 마음이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마음을 스치지 않았으나 나는 직관적으로 그곳이 내가 가고자 했던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가까이 가니 위에서 내려오는 빗줄기가 동굴 바닥으로 세차게 떨어지고 있었고 빛의 근원 쪽으로 다가갈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다. 숨이
거의 쉬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이 경험은 내가 명상할 때 종종 일어나던 현상과 유사했다. 평소에도 명상이 깊어질수록 호흡 역시 느려지며 종국에는 들숨과 날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지되곤 했다. 이런 무호흡 상태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숨을 한 번에 몰아쉬곤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동굴 속을 걷는 것이 명상의 그 단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다. 바로 앞에 동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가 보였다. 나는 산소 부족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의지를 내어 빗속으로 마지막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즉시 나는 눈부신 빛의 홍수 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는 빗속으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위쪽으로 뻗었다. 하지만 손이 동굴 지붕에 얹힌 쇠창살에 부딪혔다. 여기서 나가는 길은 없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마음을 스치지 않았다. 조그만 한숨도 입술에서 새나가지 않았다. 이 동굴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만든 그 강철 같은 목적의식 그대로 나는 뒤돌아 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단순한 암만이 있었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